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님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책을 읽으면서 수험생들 좀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책에 몸에 밴 공부가 진짜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의 철학자 가다겐 주오대 명예교수는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 여러 외국어에 매우 능통하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에 도움이 되는 독일어와 라틴어 등을 차례로 공부했고, 대학원에 간 후에는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 교재에 이 책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외우면 단어 6,000개가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고 책에 나온 단어를 다 외웠다고 한다. 무식하리만큼 통째로 외우는 공부법이 자신과 의외로 잘 맞아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사, 철학 등 다른 과목도 교과서와 참고서를 그대로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는 암기가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공부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 그것을 무기로 삼아 공부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그럼 나도 따라해볼까? 라는 의욕이 생긴다. 그렇지만 자기의 견해나 소신도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시중팔구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남들이 하고 있다는 공부와 공부법을 따라하고 기대한 것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금세 포기해버린다. 특히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도 유튜브에 뭐 단기 합격생 분들, 뭐 변호사님, 다양한 어떤 합격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뭐 강사님들의 영상, 다양한 공부법을 보면서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찾으신 분들은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공부법을 보고서 아마 혼동이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공부이며 잘 맞는 공부법이었는지 따져보지 않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 혹은 노력을 덜 해서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남들은 다 별로라는데 자신에게는 제일 잘 맞는 것이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에게 통하는 공부란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공부법에 관한 수많은 책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가 늘 항상 영상에서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하고 나서 2007년도부터 이제 편입 영어 과외도 시작하고 그때 편입 카페에서 수험생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왔고 지금 공무원 학원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합격생들 배출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법을 보고 공부법 책이나 공부법 영상, 합격 수기 그 다양한 영상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공부법 책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서 느낀 건 뭐냐면 수험생 분들마다 또는 공부법 어떤 책의 저자 또는 뭐 다양한 합격생들의 수기
단기 합격생들의 영상 보면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다들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하는 게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전과목 무료 학습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참석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유튜브에 어떠한 유튜버 분의 뭐 공부법 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봤던 막 유튜버 분들이나 학교생 분들의 또는 변호사님의 공부법 영상을 보고 저에게 질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베이스가 달라요. 공부하는 습관. 여기서 베이스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과목에 대한 지식 말고도 공부하는 습관, 언어 감각, 살아가는 환경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영상들을 보면 자신의 공부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좀 많이 놀라운 점이 첫 번째, 상담을 많이 해봤다면은 수험생분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수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면 절대적인 공부법이 없다는 걸 첫 번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다양한 합격 수기를 많이 봤다고 해요. 저도 다양한 합격 수기를 많이 봤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명이 합격생이 있다면 뭐 1000가지 공부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자신의 공부법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한 점이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게 옳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들의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뭐 게스트를 초대해도 비슷한 취향, 비슷한 스타일 게스트를 보통 초대해서 계속 자신의 공부법에 대해서 더욱더 약간 좀 공고히 하고 그리고 절대 자신과 다른 스타일의 합격생분들이나 자신의 공부법 스타일과 다른 데는 다른 분들을 뭐 초대해서 인터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전자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다 강의를 여러 가지 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말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저분은 상담을 실제로 많이 안 해봤구나. 근데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도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참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시구나. 정말 수험생분들마다 다들 다르거든요.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순덕 변호사님의 합격 수기를 보고서 수험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고순덕 변호사님처럼 한번 공부해보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아예 다르다. 기반도 다르고 공부한 습관도 아예 다르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률 높은 공부법 찾기보다 자신의 성향 파악이 먼저다.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공부의 시작은 나와 잘 맞는 공부를 찾아 그 공부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공부, 평소 습관과 맞지 않는 것에서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공부, 평소 습관과 맞지 않는 공부법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저 남의 공부를 흉내낸 가짜에 불과하다. 나는 어떤 공부 타입이며 그 특성에 맞는 공부법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부 타입이야말로 사람마다 가지각색인데 말이다. 너무
조용한 곳보다 조금 소란스러운 카페나 교실에 집중이 잘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기막에까지 껴야 공부가 된다는 사람이 있다.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단어를 외우고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외우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나면 절대 잊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즉,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를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효율이 좋은지를 제대로 파악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부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잘 된다고 느꼈는지 하나하나 써보는 것이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죠.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나만의 공부 환경과 패턴, 습관을 먼저 쭉 적어본 뒤 그것들을 조합해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찾아낸 공부법은 내 몸에 잘 맞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 다른 사람들의 공부법은 그야말로 참고만 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나도 책을 통해 소개한 공부법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내 경험과 주변을 관찰한 결과일 뿐이지,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우리 수험생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와 완전히 맞지 않는 공부법을 무작정 따라해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나와 잘 맞을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봐라. 이게 수험생들이 공부법을 참고할 때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합격생분들의 케이스가 여러분들 케이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로 결론이 나도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란다.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그 공부 방법이 당신과 잘 맞지 않았던 것뿐이다.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게, 강사님들이 보통 OT 강의를 할 때 타 강사를 비하하고 자신이 1타이고 자신이 인강을 들어야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수험생분들이 1타 강사를 원하는 게 아니죠. 자신과 잘 맞는 강사를 원하는 거죠. 남들에게는 1타인데 그 1타 강사님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다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게 무엇이든 자기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무기 삼아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게 잘 맞아 라고 말하지,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하니까 되던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도 늦지 않았다. 자신과 꼭 맞는 공부법을 찾아 어디에서나 든든한 무기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다 읽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인데 좋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좀 같이 공유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인 좀 조언을 드리자면, 수험생분들이 뭐 다양한 공부법을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찾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공부법이 나랑 맞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했듯이 자신의 수험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험 스타일을 잘 모르고서 남들이 유명하다니까 아니면 뭐 단기 합격했다니까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시행착오로 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시행착오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행착오로 하시는 분들도 절박하니까 일단 무턱대고 저분 단기간에 합격했대. 그러면 그 유튜버분의 공부법 영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자, 우선은 재시생분들 있잖아요. 재시생분들은 두 분류로 나뉘세요. 제가 학교생들 배출하면서 느낀 게 첫 번째는 실력은 좋아요. 단지 실수로 아쉽게 떨어졌어요. 이런 재시생분들은 대다수가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해.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자신이 공부했던 공부 방법 그냥 계속 유지하면 되세요. 유지하면서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을 조금씩 보완하면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험생들은 자신의 공부법도 알고 단지 운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공부법을 아는 재시생을 할게요. 근데 많은 재시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에서 시간과 양만 늘려가지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멘토링도 해보고 학교생들 계속 많이 배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런 분들 대다수가 또 떨어져요. 다시 3년차가 되거나 N시생이 됩니다. 왜냐면 이 싸움은 양치기가 아니에요. 양이 중요하다면 재시생들 다 합격해야죠. 공부한 시간과 그 양이 무시 못하는데.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도 많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내가 특정 과목은 잘했어. 그래서 올해 시험 볼 때 그 잘했던 과목을 줄이고 못한 과목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을 줄였는데 다음 해에 그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시생분들 누구냐면 영어를 예를 들게요. 수험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오래됐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약점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 체크가 안 되어 있고 계속 공부의 양만 늘리니까 분명히 투자한 시간과 공부한 양은 많은데 약점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선생님 저 이전에 점수 잘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강사로서는 뭐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이 시험 본 당일날 자신이 아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그럼 점수 잘 나온 거고 자신이 약한 부분 아닌 취약한 부분 약점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치기가 아니에요. 영어 상담할 때도 비슷한 질문 많죠. 선생님 독해 문제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좀 적게 풀더라도 확실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암만 양을 많이 풀어도 약점이 전혀 보완이 안 되고 리뷰를 제대로 안 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은 자신이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험의 본질을 약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이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있는 많은 단기 합격생분들의 영상을 잘 봐요. 뭐 단기 합격생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공부 합격하신 분들, 강사님들, 뭐 변호사, 의사, 다양한 공부법 영상을 많이 봐요. 제가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는 저는 실전에서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파스 클래스 운영하면서 또는 온라인으로 멘토링 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알아야지 그만큼 저도 각각 수험생들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영상을 봐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 많이 참고합니다. 막 수능에서 유명한 강사님들, 요즘 젊은 강사님들 스킬 강의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 편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저는 다 참고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기 합격생들 영상을 볼 때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저도 단기 합격생들 영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기 합격생들의 합격 공부법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요즘에는 공시천님 책도 사서 봤고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단기 합격생분들 영상을 볼 때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노베이스고 단기 합격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봐왔던 많은 단기 합격생들은 노베이스가 아니에요. 유베이스예요. 유베이스. 베이스 기준이 다들 달라서 지금 나오는 문제인데 베이스 기준이 다들 달라요. 그리고 단기 합격생분들의 커리를 제가 봐요. 강사로서 4에서 5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했다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래서 커리를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유베이스구나. 뭐냐면 우리가 베이스라는 게 과목별로 지식이 있냐 없냐만 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파스 클래스 운영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 다 무시 못해요. 언어 감각 다 달라요. 단기 합격생분들의 커리를 보면은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커리를 소화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게 짧은데 어떻게 많은 커리 저렇게 다 소화하지? 그런데 공부법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은 강의를 또 다 들은 건 아니야.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들었어요.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베이스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국어, 영어, 한국사가 기반이 있거나 상위권 대학을 다녀서 공통 과목에 대한 기반이 있거나 편입을 준비했거나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강사니까 커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거는 노베이스 분들이 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니구나. 물론 이런 거를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과 비슷한 유베이스의 수험생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분들한테는 기감이 된다는 거죠. 이분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베이스가 아예 다르니까. 영어 강사로서도 영어 베이스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노베이스 단기 합격했다는데 이렇게 공부했대요. 저도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거는 그분. 수험생마다 다들 기반이 다르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 단기 합격생분들의 케이스를 보고서 자신의 것으로 똑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 위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 봤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합격생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20문제예요. 40문제, 50문제 싸움이 아니라 과목별로 20문제.
그럼 합격하는데 뭐 85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20문제를 다 맞췄다고 해서 그 합격생분이 그 과목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재시생분들을 상담할 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계세요, 종종. 학교에 거의 가까웠는데 실수해가지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상담해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만 더 공부를 해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내년에는. 부족한 점을 좀만 보완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왜? 당사자 입장에서는 떨어져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은 못 믿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수험생이 아니라서 수험생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은 학생들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고 문제적으로 보완하면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기 합격생분들이 제가 영상 봤을 때 좀 약간 우려되는 점이 본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한 거를 약간 좀 절대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방법이 맞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해오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 관리하고 배출해왔지만 제가 무조건 제가 말하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누군가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전자책을 팔기 위해서. 또 저는 수험 기간은 안 믿어요. 짧은 기간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단서는 없거든요. 오랜 기간 공부해서 짧게 공부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든 단기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단기 학생분들이 20문제 시험에서 짧은 기간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왜냐면 시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쉽게 나오거나 내가 잘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암만 잘해도 내가 약한 부분에서 나오거나 그날 실수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단기 합격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건 엄청나게 진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변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단기 합격생분은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암기 위주로 하세요. 근데 영어 강사는 아니거든요. 기출을 분석해 보면은 영어 문법은 두 가지 부류예요. 단순 암기 파트. 단순 암기 파트는 우리가 암기만 맞출 수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많이 맞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용 파트. 해석의 차이를 묻고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 합격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시험 봤을 당시에 그런 응용 파트가 아니라 문법이 단순 암기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어떠한 공부법을 공부할 때 이런 걸 약간 잘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뭐 변호사 공부법 마찬가지예요. 의대 공부법. 변호사 공부법도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이제 상담을 할 때 너무 본인의 공부법에 맞다는 전제하에 그냥 전제를 깔고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의 입장을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우선 공부법을 먼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법고시 합격하신 강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공무원 과목을 조언을 줄 때 너무 사법고시 공부 스타일로 조언 주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법고시가 상위 시험이에요. 법과목에서는 공무원보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목이 다르거나 국어나 영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변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언을 줘야 되는데 사법고시 출신의 강사님들이 조언을 주는 거 보면 사법고시 그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한 과목 공부하고 옳다느니 고시 때 공부했던 방법을 공무원에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과 사법고시는 다르다는 거죠. 저를 예를 들자면 저도 공무원 영어보다 좀 더 상위 시험인 편입 시험을 합격을 했고 편입 영어를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영어도 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편입 영어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맞춰가지고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많은 영상들 그리고 학생들을 배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이제 멘토도 많이 하면서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다. 그리고 좋은 상담이라는 거는 수험생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맞추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몇몇 분들을 보면은 이미 본인의 공부의 절대적이라는 걸 바탕으로 그 틀 안에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틀 안에 맞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험생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알아도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험생들에게 맞춘 식으로 각각 수험생의 수험 스타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수험생분의 수험 스타일의 뭐 장점, 단점, 문제점 체크한 다음에 그 수험생분에 맞게끔 상담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본인의 공부 방법에 맞다는 전자에 고서 깔고서 상담을 하니까 그럼 거기랑 그 공부 방법과 맞지 않는 수험생분들은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정리를 하자면 공부법이란 건 절대적인 건 없다. 우선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가 무료 상담으로 다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공부법을 참고할 때도 본인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도 비판적으로 봐가지고 자신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합격하신 분도 많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법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책에서 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관련돼서 같이 보면서 좀 같이 공유할 내용들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